자, 이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핵심 쟁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조합,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입니다. 여기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추진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단계에 넘어오죠.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회사, 만들어진 회사, 여기는 법인이죠. 얘가 한 행위는 포괄 승계, 회계장부 관련 서류 30일 내 인수, 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없습니다. 이사는 조합장이 나와야 이사가 나오는 거죠.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 이야기하면 되겠죠. 조합원. 추진위 업무사에는 안전진단 신청 업무도 없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자, 위원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 군수 등의 뭘 받아야 한다? 승인. 다만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이사나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더라.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직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나 감사는 대의될 수 없다. 겸직 금지. 투기과일 중에서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계 인가 후에 조합원지 양도 양수가 금지되고요.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 양수가 금지됩니다. 상속이나 이혼은 가능하고요. 4번에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되더라.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5번째,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 전문조합 관련이 될 수 없더라. 결격. 당연 퇴임이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조합 임원 결격입니다. 조합원 결격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 퇴임이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임원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회에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받도록 되었습니다. 회계장부나 관련 서류는 30일 내 인수, 인계. 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둡니다.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사람이라 조합이 나와야 나오는 거죠. 자, 이 조합은 법인입니다.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인가 받고 며칠 내 등기죠? 30일 이내 등기해야 성립하고.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대의원 수는. 근데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때는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그러니까 5,100명이 조합원이다. 그럼 10분의 1이면 510명이잖아요. 10분의 1, 100인을 넘었죠? 그럼 대의원 수는 100명과 510명 요 사이에서 구성하시라고. 200명, 300명 구성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4번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는 총회를 차여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됐습니다. 동의를 받아 시장소에 인가되는데 다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전부 뭐죠? 자격에 관한 겁니다. 비용, 회계에 관한 사항이죠. 자,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자, 정비구역 안에 내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위치, 면적에 따라서 떼돈이 움직이죠, 떼돈. 자, 시공자, 설계자, 선정입니다. 뒷돈이죠. 그 다음에 계약서 포함될 내용, 계약서. 자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자격, 돈, 계약서, 자격, 제명, 탈퇴, 교체, 비용, 회계, 정비 위치, 면적, 떼돈, 시공자, 설계자, 선정, 변경, 뒷돈, 계약서, 자격, 돈, 계약서, 얼마에서 동의? 3분의 2. 아주 좋은 예상 문제죠. 자격, 돈, 계약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빨리 캐치할 게 이렇게 소유자의 4분의 3으로 되어 있는 걸 빨리 캐치해 주십시오. 동별 구분 소유자는 과반수고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소유자의 얼마요? 4분의 3. 면적이 얼마요? 2분의 1. 자,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소유자의 얼마요? 4분의 3. 면적이 얼마요? 2분의 1. 변경은요? 3분의 2. 이렇게 됐네요.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단지에서 동별로 구분소유자 얼마 과반수요? 동별 과반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변경은 3분의 2.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밖에서죠?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 다 소유자의 4분의 3으로 출발하더라. 근데 각 동별 구분 소유자만 과반수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조합의 임원입니다. 조합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 임원을 둡니다. 이 경우에, 자, 임원은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기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또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몇 년 이상 소유한 자 5년. 요 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주 1년, 소유 5년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돼요. 거주 1년, 소유 5년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거주 1년, 소유 5년. 자, 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조합의 임원이 됩니다. 거주 1년, 소유 5년 이렇게 됐죠. 이때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서 거주, 영업이면 계속 뭘 한다? 영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둔다 되고요. 조합장은 선임되면은 그때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영업해야 되는 거고. 조합의 임원들은 거주 1년 또는 소유 5년 둘 중에 하나 요건은 충족을 해야만이 조합의 임원이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 지정개발자일 때는 누구요? 지정개발자. 정비사업의 몇 프로였지? 20%. 보증금 성격이죠. 재건축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전하는 자, 상가 세입자에게 임시 상가 설치. 임시 상가는 상가 소유자요, 세입자요? 세입자.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무슨 상만? 재개발. 왜? 재개발은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사는 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상열, 주관경이 열악한 것도 있죠. 정비기반세의 정비기반세의 열악한 동네. 극히 열악은 주관경 계산사업이고. 자,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되고 재개발은 상업, 공업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의 상가 세입자. 상가 세입자라는 것은 재개발밖에 없더라. 그럼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3번에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누구에 대해서요? 세입자에 대해서. 자, 주거환경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면 싹쓸이 돈 없어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자는 소유자, 세입자 다 약자죠? 이들에게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 누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재건축 돈 많아.
상가 세입자, 임시 상가 설치는 재개발, 임시 거주시설, 전세자금, 융자, 알선은 자,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과 안친해요. 구매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 사업은 국민주택과 안친해요. 구매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전세권 등 목적 달성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하겠죠? 그럼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 들어가고 구상이 안 되면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동의 요건인데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으려면 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입니다. 아셨죠? 좀 전에 봤던 조합 설립 인가받은 것 변경할 때는 얼마 이상의 동의고요? 3분의 1.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나 1, 2, 3, 4예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합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고 사업계획 변경은요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고 좀 차이점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환지 방식과 자력 개발 방식, 화자 2명, 일반 주거지역, 일반 병실. 환자 2명 뭐라고요? 일반 병실. 환지 방식과 자력 개발 방식은 제2종 일반 주거지로 의제되고, 관리 처분 방식과 수용 방식입니다. 관리 처분 방식과 무슨 방식이요? 수용 방식은 제3종 일반 주거지로 의제가 됐네요. 환자 2명 일반 병실입니다. 자, 전용 주거지로 의제된다. OX, X 이렇게 됐네요. 일반 주거지로 봅니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구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자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를 몇 세대 이상 공급했어요? 200세대 이상. 그럴 때는 준주거지로 한다 됐어요. 자, 임대주택입니다. 200세대 이상이죠? 그러면 준주거지로 한답니다. 자, 환지 방식, 자력교 방식은 2종, 관리처분 방식, 수용 방식은 3종인데 이때 공공임대, 민간임대를 200세대 이상 공급할 때는 자, 뭘로 한다? 준주거지로 한다는 것.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계획서 제출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의 통보. 자, 사업 시행계획서 제출 있으면 인가 여부 결정 통보 며칠이요? 60일 이렇게 됐네요. 사업 시행계획 작성할 때 14일 이상 주민공람이죠. 시장, 군수 등은 경미하면 신고잖아요. 신고 받는 날부터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사업 시행계 인가 여부 결정 통보는 60일, 신고 수리 여부 통보는 20일, 공람은 14일 사업 시행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 신청하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철회한 자, 5년 내 신청할 수 없는 자, 자, 너무 작아서 직권으로 못된 자, 제외된 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신청을 철회한 자, 5년 내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너무 작아서 직권으로 못된 자, 제외된 자와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 다구리죠. 다구리. 다음 날부터 90일. 자, 협의가 안 되면요. 집단구타가 다구리잖아요. 맞았으니까 얘는 다유기가 됐겠죠.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재결 신청을 하거나 소송,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 자, 협의가 안 되면 나는 맞아서 다유기가 됐으니까 다음 날부터 60일 내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헌집이나 새집, 이런 재산권리 평가할 때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것의 산술 평균. 재건축 사업은요, 시장, 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것의 산술 평균. 재건축은 조합 중심의 사업이라 조합도 감정평가업자를 1명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는 주거개발과 재개발 사업은 둘 다 누가 선정했어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했고 둘 다 2명 이상이죠?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 이렇게 됐어요. 주택 공급할 때 공유면 하나죠. 토지 공유 하나, 주택 공유 하나. 그런데 1. 토지 공유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토지를 공유한 경우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달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도 아니고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3주택까지 공급하고, 과밀 억제권역에 전 수도권도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도 아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밖에 있으면 수만큼 공급합니다. 수만큼. 그러니까 4번에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재건축은 3주택까지. 밖에서는요, 수만큼. 근로자 숙소, 기숙사, 공적 주체 수만큼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일 때는 몇 주택을 공급할까요? 3개도 아니고 수만큼도 아니고 1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걸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분양 통지.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 일부터 120일 내 계략적인 부담금 추산액은 얼마다, 분양 신청 기한은 얼마다, 이걸 토지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 그때 분양 신청 기한은요, 통 362, 통제로부터 30에서 60일, 며칠 연장 20일 이렇게 됐습니다. 2번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 청구에 따라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 청구에 따라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네요.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손실보상 협의입니다.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철회한 자, 관리청구에서 제외된 자 5년 내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와는 관리청구에 인가 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에 대해서 못한다. 협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협의. 다구리 그러죠. 그럼 이제 협의가 안 되면요. 협의가 안 되면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유기가 되는 거죠. 다음 날부터 며칠 내요? 60일. 다유기 이렇게 됐어요. 주택 공급입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 자, 1주택 1토지를 공유해도 하나. 단 1토지 공유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 토지를 공유하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토지 공유죠. 주택 공유 아니고. 2주택 공급,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나 종전주택의 주거적인 면적, 가격 또는 면적 기준에서
2주택 줄 수 있습니다. 몇 개요? 2주택. 그때 하나는 60 이하를 공급합니다. 전매자는 3년입니다.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전매 제한기간은 3년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과밀 억제구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3주택.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하나. 과밀 억제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수만큼. 단 투기 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 대상도 아니어야 되죠. 그래야 수만큼. 이 동네는 하나. 과밀 억제구역 외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분리되면 양도인 양수인 각각에게 이렇게 1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분리가 됐으면 이렇게 각각 공급한다는 거. 근로자 숙소, 기숙사, 공적주택 수만큼 공급합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공적주택 수만큼 공급.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고요.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인데, 자 볼게요. 자, 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이고, 정비구역이 나오면 이제 시행자 지정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정비구역 지정 대상. 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될 때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몇 년 내요? 2년 내. 2년 된 날 무슨 날? 다음 날.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은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하면 1년 범위 연장입니다. 9번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터 몇 년이에요? 1년 되는 날까지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1년 된 날은 무슨 날? 다음 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정당하면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예정구역 나오면은 가야 될 게 구역 지정 또는 시행자 지정. 조건이 몇 개 나왔죠? 2개. 그걸 몇 년 내라? 2년.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정비구역이 나왔어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되고 1년 내 뭘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1년 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입니다.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또는 시행자 지정 2개 조건 2년. 그럼 2년 안 되면 예정구역 이전된 날 다음 날 해제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나오면 정비구역에서 시행자 지정까지 조건 몇 개? 하나. 몇 년? 1년. 안 되면 1년 된 날 다음 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구역에서는 재개발구역, 재개발 시행자 2단계 넘어가야 되니까 2년.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시행자 지정 1단계 넘어가니까 1년. 되는 날에 다음 날까지 이런 게 안 되면, 절차 진행이 안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면 문장 끝날까요? 조건 2개 2연, 조건 하나 1연 이렇게. 정답의 1년범위 연장. 됐나요? 예. 잠시 쉬었다가 농지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